이동훈 차장과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참 매번 시장은 어려웠죠. 한 번도 쉬웠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고,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힌트를 많이 주거나 명확하거나 좀 자신감 있게 접근할 수 있는 시장도 분명히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한 1, 2주 상간에 이거 뭔가 방송을 해야 되는데도 할 만한 것도 찾기도 어렵고, 그리고 다 얘기하는 것들 똑같이 얘기해서 붕 뜨는 것 굳이 쫓아가 봐야 그랬고. 그러다 보니까 좀 힘이 많이 빠졌는데 오늘은 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까? 오늘도 만만치는 않겠네요,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저는 오늘 제목을 가장 힘든 시기, 가장 힘들다는 표현이 네.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차라리 동트기 전 새벽입니까?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사실 지금 최근에 가장 그 언론이라든가 또 이제 보고서라든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동트기 전이 가장 어렵다라는, 가장 어둡다라는 그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저도 이제 그 의견에 어느 정도 동의는 합니다. 근데 이제 지금 가장 힘든 시기라는 표현을 쓴 거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코로나 1차 팬데믹이 왔을 때는 차라리 속이 편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건 어떻게 통제가 안 되는 거니까 그냥 인력으로 통제가 안 되는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일단 한 차례의 어떤 상승 과정을 맛을 봤어요. 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새롭게 이제 자금들도 많이 들어왔고, 그러니까 신규 유동성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비기너스 럭이라는 표현을 저는 참 많이 쓰는데, 그러니까 새롭게 이제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 수익을 많이 내신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한테 최근에 이제 여쭤보면은 벌어놓은 거 다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죠. 네. 근데 그게 왜냐하면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 올라가던 시장과는 완전히 반대의 시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시장 주도력이 그만큼 약화가 되는 시기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제가 아는 지인분들도 예. 그러니까 사담으로 이렇게 얘기 나눠보면은 나름의 이제 기업 분석을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고 그 기업의 이제 가치를 믿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인데 주가가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비이성적으로 조정받는다 싶으면 더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타기 하다 나중에 지쳐가지고 이제 그냥 안 하고 쉰다. 그냥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만 양도세 이슈만 좀 정해지면은 세금을 얼마나 낼 건지 그것만 정하고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 약간 짜증은 나는데 물타기 못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지금. 사실 그렇죠. 지금 사실 그게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장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 결국 이제 모든 문제의 시발점은 일단 지금 미국 대선이 빨리 좀 어느 정도 이제 결론이 나야 되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지금 우리가 또 이제 기다리고 있는 미국의 그 부양책 통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선행이 돼야지만이 역시 이제 지금 시장의 어떤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겠는가. 일단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지금 이제 시장이 지금 방향성이 없는 가운데서 굉장히 우리나라 시장이 휘둘리는 그리고 최근에는 더군다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의 어떤 그 시장의 지배력이 떨어지면서 외국인들의 손에서 좀 많이 휘둘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선물 매매를 가지고 현물 시장 갖다가 좀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지금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공매도가 아직은 금지되어 있고 그쵸. 11월 달에 다시 또 유예했던 기간이 오잖아요. 맞습니다. 연장할지에 대해서는 지금 모르겠지만 예.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현물 주식은 조금 제한적인, 그러니까 선물로 막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사실 이제 결국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시기는 좀 이제 좀 견뎌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네. 일단은 지금 이 시기에 너무 시장에 대해서 좌절하실 필요는 없고 어쨌든 간에 저는 그래서 지금 오히려 보는 거는 미국 증시에서 물론 이제 어제는 러셀 지수가 좀 빠졌습니다만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보면은 그 중성주들이 강해요. 중소형주의 강세들. 네. 그리고 이제 여전히 유동성은 풍부하고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연말 지나고 나면 또 1월 효과라는 게 잘 아시겠지만 이제 그런 네. 것들이 나타나는 게 이제 또 어떤 그런 하나의 또 기대를 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힘든 시기이긴 합니다만은 지금은 좀 이제 시장에 대해서 뭔가 어떤 휘둘리지 마시고 저는 조금 이제 시장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시고 조금 이제 버텨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이제 지금 나올 수 있는 호재들은 분명히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기다리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뭔가를 기다리는데 뭘 기다리는 건지. 다음 주제로. 사실 이제 그래서 그렇다면은 뭐 좀 이제 최근에 좀 볼만한 게 없나라는 그렇죠.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전 계속 두 앞서 가지. 이제 제가 좀 전문 용어는 어렵지만 베타계수까지 그렇죠. 가지고 나왔. 그거하고 사실 굉장히 지금 맞물리는 유사한, 얘기예요. 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그 부분하고 더 맞물릴 수도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정도의 투자 아이디어를 가져보자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는 겨울이 춥다.
또 하나는 겨울이 쉽다? 겨울이 춥다. 아, 춥다. 추운 겨울이다.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중국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요즘 그 미세먼지 때문에. 그렇죠. 네, 공장 돌아가는구나 예. 딱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겁니다. 지금 이거 미세먼지가 그러니까 이제 춥다는 얘기는 난방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결국 이제 그래서 아마 지난 겨울은 굉장히 따뜻하기도 했었고 네. 코로나19 때문에 사실 난방 수요가 많지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세먼지가 없는 겨울이었는데 이번 겨울은 벌써 이제 서울에 미세먼지 그 초미세먼지 나쁨 상태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것만 보더라도 이제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이라든가 또 어떤 추운 겨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역시 이제 그 미세먼지의 영향력이라는 부분들은 공기청정기라든가 또 이제 또 마스크라든가 그리고 필터라든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제 의류 스타일러 같은 생활 가전이라든가 이런 쪽의 어떤 그 관련주들을 시장에서 부각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항상 해마다 보면 최근 한 5년 정도를 보면은 11월에서 2월 정도의 사이에 이런 쪽에 그러니까 미세먼지 관련주들의 주가가 좋았어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패턴이었고 계절성 그렇죠. 계절성. 그리고 주가도 이제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마스크 관련주들은 물론 한 가지 이제 좀 이제 부정적인 부분들은 시장에 너무 이제 경쟁자들이 많습니다. 그거는 좀 이제 굉장히 그 시장 자체가 블루오션이 굉장히 아니고 이제 이제 레드오션이. 블루오션이 아니라는 부분은 좀 이제 악재이긴 한데 다만 아시겠지만은 이제 그 수출 금지가 풀렸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수출을 좀 어느 정도 자유롭게 할 수가 있다는 부분. 이거는 사실 또 호재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추운 겨울이라는 부분하고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가 되면서 의류 판매가 지금 반등을 하고 있어요. 벌써 이제 이게 특히 이제 프리미엄 뭐 매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막 회복을 하고 있고 네. 서서히 이제 그 온라인이라든가 오프라인 할 거 없이 의류 판매.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는 좀 예외적이지만 방역이 이제 완화가 그렇죠. 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연 보복 소비. 맞죠. 네, 그리고 이제 그동안 또 하나는 참아왔던 소비를 예. 하는 거죠. 애들은 학교에 가야 되고 다시 이제 재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또 출근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이런 쪽에 있어서 의류에 대한 소비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겠지만은 겨울 의류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류업체들의 실적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은 뭐 미국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마찬가지로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이제 그 OEM, ODM 쪽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쪽에서의 어떤 실적 반영들이 나타나고 있고 하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뭔가 미세먼지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 또 하나는 의류 패션 관련된 이런 업종들은 네. 이번 그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한번 접근해 볼 수 있는 이런 업종 종목 이렇게 좀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그런 관점에서 오늘 이런 쪽을 좀 얘기해 봤습니다. 그렇죠. 뭐 연말이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반복적일 수 있어도 다른 재료에 덮여 있어가지고 주목 못 받지만 결국에는 그 재료들이 해결되면은 또 다시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이슈가 이제 계절성.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 그다음에 이제 옷 입어야 되니까 따뜻하게 입어야 되고 또 예쁘게 입어서 자랑해야 되니까 내일 모레 또 뭐 할로윈데이라고 그렇죠. 하니까 호박 옷도 입어야 되고 호박 찾아야죠. 호박 관련주는 없고 그래서 뭐 관련 기업으로 언급되신다면은 KC코트렐 이건 환경인 것 같고 네. F&F는 의류, 네. 필라홀딩스도 의류, 네, 한세실업, 배럴 다 네, 의류 쪽이네요. 맞습니다. 오. 뭐 앞에 뭐 이제 크리안 사이언스라든가 웰크론이라든가 뭐 SPD라든가 이런 종목들까지 좀 포함이 돼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좀 많이 좀 여러 종목들을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묶음도 좋네요. 저 중에 이제 취사 선택을 좀 잘 하면은 나름의 또 기회가 올 수 있다. 그래서 일단 리스트에 알고는 있자 정도로 유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하라는 잠시 후에 다시 또 이어가도록 하겠고요. 이제 관심 기업으로 올라오는 특징주들 또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빅히트가 나름 한번 반등을 좀 했는데 오늘도 관심 있는 기업들이 되겠죠. 신민영 아나운서가 기업들 좀 정리해 드립니다.